아, 오늘 또, 뭐, 휴가 갔어요? 아니요? 놀리네. 아, 해변가에서 또. 아니, 뒤에 배경을 바꿨습니다. 예. 아니, 요새, 예, 줌, 이 프로그래밍이 되게 좋아진 게, 진짜 되게 깜짝같이, 예, 아, 좋습니다, 아주. 어떻게 이직한 데서는 좀, 아까 에피소드 있었죠? 예. 예, 어떤 재미난 아, 에피소드 있었어요? 그 에피소드가 뭐냐면, 예, 네, 어제, 그러니까 추석 당일날, 예, 벌써 끝나고 이제 울산 내려오면서, 예, 이제 경주에서 이제 기름 넣으려고, 예. 고속도로 이제 휴게소에서 주유소 딱 들어가고, 결제까지 다 했고, 주유구만 꽂아놓고, 예, 화장실 갔다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총 이걸 조작을 안 해놓고, 아, 그냥 꽂기만 해놓고, 끊겨놓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름은 알람이 전혀, 울리는 거예요. 전혀 보충이 안 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알람이 울렸으니까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 기름 들어갔겠지 싶어가지고 내가 딱 해서 봤는데 이상한 거예요 게이지가. 예, 그래서 이제 그 전화해가지고 주유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예. 딱 이제 그냥 꽂아놓고 자동 취소돼가지고 잠깐만요. 어제는 이거 결제자고. 저기 되게 마무리 재밌다 그래가지고 내가 엄청 열심히 들었는데 지금 굉장히 아, 이상한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마무리. 주유소 갔는데 그러니까 그냥 주유소를 가서 기름을 넣은 결제까지 다 해놓고 주유기를 꽂았는데 예, 예, 꽂아놓고 이제 평소처럼 이제 딱 들어갔겠지 싶어갖고 예. 했는데 이게 안 들어간 거예요. 그게 기름이. 에피소드. 예. 예. 나 진짜 나 아까 낮부터 지금 엄청 기대했는데 지금 전혀 뭐 기대하고 아무 상관없이 지금 어? 이정호 죄송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뭐 이거 지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성정 의원님 얘기했던 거 뭐 지금 얘기 들으신 게 다라서 뭐 다시 설명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튼. 예, 안녕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어? 이종호 생각보다 하고님, 큰 건데? 예, 그 지금 사무실인가요? 예, 사무실입니다. 네. 요새 뭐 준비하시는 거 좀 잘 되세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안 그래도 지금 4학년 학우님이 그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희 대학원을 좀 가고 싶은데 내년 전기대학원을 저희 과기대로 오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준비하시는 건 그거 학업 관련해서는 뭐 좀 진전이 저는, 있으신가요? 어, 저는 지금 이거 지방이어서 이제 제가 이제 집하고 근처에 있는 네. 지난번에 잠깐 예, 말씀드렸던 예, 예. 그, 그 편한 쪽이나 그렇게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쵸, 그쵸. 음, 그러니까 내년에 그 진학을 목표로 지금 하신다는 거죠? 네네. 예. 좋죠. 아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학우님들이 또 좀 이 학부 과정을 넘어서서 좀 그런 것들을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김성령 학우님은 지금 몇 학기째세요? 저 지금 3학년 2학기입니다. 2학기. 그럼 이제 예. 슬슬 준비해야 되겠네? 예. 아니, 무슨 강요하는 것 같은데, 본인이, 본인이 생각하는 게, 다른 게 있으면 다른 거 하시면 되고. 예. 얼마 저는, 전에 김성령 예. 학우님이 이직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좀 적응이 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 직장이 전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뭐, 지금 비장 앞바다 보면서 지내고 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은 예. 이직을 했는데 예. 이 전 직장에 있어서의 그 전혀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즐겁다는 얘기인가요? 예. 뭐 재밌게 일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 체질에 건설 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3가까지 보시면서 질문 있으세요? 이거 이해 안 된다.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무슨 유물점이요? 아니, 지금
안전코칭과 안전문화 3가지 아, 아, 공부하시면서 안전문화를 보면서 의문점이 있죠. 네, 의문점이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고신뢰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고신뢰 조직. HRO, 예, 예, 예. 이 고신뢰 조직이라는 게 내가 이해를 좀 잘 못해가지고요. 왜냐하면 예. 이 고신뢰 조직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있습니까? 거기 얘도 들었는데요? 그 뭐 원자력 조직이라든가 뭐 어떤 그 네, 위험한 조직에서 그 고신뢰 조직이라는 것은 그 네, 신뢰라는 건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건데 네, 그 네, 믿음이 하나의 조직으로 뭉쳐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차마 조직 문화 때문에 이야기를 꺼낼 수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다 네. 보니까 좀 경직된 조직이 고신뢰 조직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고신뢰 조직은 좀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러다 어떤 보니까 조직이나 다 있죠. 뭐 그런 실수에 예, 대한 그런 근데 것들. 오히려 네, 고질의 조직이 더 위험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네, 이게 네, 강압 그 지금 그 뭔가 그 저기 소련의 그 원자력 그 체르노빌, 발전소 폭발 네, 사고가 있었는데 네, 그 조직도 어떻게 보면 고질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연적인 고질의 조직이 아니라 네, 강압적인 고질의 조직, 정치적인 조직, 그럼으로써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말도 못하는 경직된 조직. 네. 이걸 객관적으로 보면 제3자가 봤을 때는 신뢰가 높은 조직이다. 그 사람들이 말이 맞다. 이렇게 오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거는 좀 다른 게요. 예, 여기서의 고신뢰 조직이라고 하는 게 신뢰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로의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 예,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 안전문화 유형 중에서 안전문화라고 하는 것들을 이 문화적인 형성하기 위해서 세부 문화가 필요하다라고 아직 그 내용까지 안 나왔죠. 뭐 보고하는 문화라든가 공정의 문화 뭐 이런 것들 아직 안 보고문화 아직 받았죠. 그것까지는 안 봤죠. 그다 나왔습니다. 그 네,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고하는 문화가 실제로 시스템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한다는 건 결국은 이런 거잖아요. 어떤 위험원이 있는데 위험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위험성 평가에서도 첫 번째로 파악하는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해저드라고 하는 거. 유해위험 요인 파악이 위험성 평가 첫 번째이듯이 이 위험원을 파악해서 위험성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사업장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위험성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관리는 하고 있지만 우리 사업장에 있는 모든 위험원을 다 파악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 그리고 실제로 사고라고 하는 일정의 유형이 나타나야지 위험원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예. 또 아니면 재수가 좋아가지고 아차 사고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위험원 자체가 발견됐는데 그때 그러면 끝내버린 예, 예. 어쨌든 이 위험원이라고 하는 것이 보고되기 위해서는요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든 아니면은 사람의 위반에 의해서든 이 위험원이 실제로 노출이 됐을 때 그것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걸 보고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책임을 묻게 된다라고 했을 때 보고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응. 고실로 조직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실제로 문제가 발생해서 사고가 났을지언정 이거를 보고했을 때 나는 이걸로 인한 책임을 듣지 않아. 우리 조직은 나를 뭐 징계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기본적인 서로 간의 믿음이 있어야 보고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고실로 조직이라고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왜 문제가 발생했어요? 실제로 그 디아틀로프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보고를 못하게 했잖아요. 정보를 꽉 쥐어가지고 예, 예,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다 막았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만약에 첫 번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실제로 원상태로 돌려놨으면 체르노빌 원전 사고까지 안 갔을 거예요. 예. 네. 고실내 조직이라고 하는 게 HRO라는 게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제 나중에 보시면 세이프티 1, 세이프티 2, 뭐 이런 것들을 배우실 텐데, 안전을 그,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험원들이 실제로 등장했지만 그것이 사고 또는 재해로까지 연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할 수 있는 조직 자체, 이거 자체가 고실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그 우리 고순영 화구님 말씀하셨던 그런 말하고는 좀 어감상 다른 음, 거죠. 네. 나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고질의 조직이라는 건 존재하지만 네. 실제적으로는 고질의 조직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다. 그럼 네.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이게 내가 이런 잘못을 보고해도 나에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보고를 함으로써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하는 신뢰가 만들어진다면 그게 정말로 현실적으로 그런 그 조직들이 만드는 이 지구상에 사고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러나 지금 이제 그렇게 보고하면 그 잘못은 보고자한테 돌아온다는 겁니다. 예, 보고자한테. 예, 예, 그 예, 예. 보고자한테 돌아오면서 왜 이걸 막지 못했느냐 음, 하고 탓하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고신뢰 조직이 과연 얼마나 존재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맞아요. 그 고실내 조직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안전문화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안전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어렵지만, 조성했다고 해서 그게 쭉 계속 그러니까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예. 예. 고실내 조직도 마찬가지죠. 그런 보고가 용이하고 공정한 어떤 기준이 있고 서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학습이 전제가 되어 있는 이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계속 쭉 유지될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게 계속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고실료 조직의 핵심 가치 5가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음,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진 조직도 있고 그렇게 유지됐다가 망가진 조직도 있고 아직도 유지하는 조직도 있고 예. 뭐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 거죠. 제가 현장에 근무할 때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포상 제도를 많이 도입했는데 예. 거기에서 뭐냐면 예. 그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떤 제안을 많이 한 사람 이게 모범근로자 포상 추천을 하고 공적서가 예. 올라오면 예. 또 하나는 뭐냐면 하도 말 안 듣는 사람 예. 쉽게 말하면 불안전한 행동을 많이 하면서 그것을 솔직히 지적을 하니까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다음부터 그런 경향이 눈에 띄지 않았을 때 이때 포상을 하면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거든요. 야, 음. 저 사람 뭐 포상 받을 만큼 하는 일 있어? 이렇게 하니까 상황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변명이 뭐냐면 못하는 사람 떡 하나 더 든다고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든다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달라 예.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이종로 아버님 그러면 그렇게 실제로 예를 들어서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 야 앞으로 내가 이렇게 너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는 열심히 해야 돼라는 식으로 인센티브를 줬을 때 효과가 있나요 그게?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그지 효과가 못했죠. 없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저도 S사 쪽에 일할 때 예. 그런 거 못 보긴 했는데 예. 이게 사람 심리가 예. 희한한 게 예. 미운 놈 딱 하나 더 준다고 예. 제가 자꾸 지적을 하고 했던 그 팀이 있으면 예. 그 응원 팀이 갑자기 어느 날 보면은 일 잘하고 있으면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무슨 이게 왜 이러지? 응. 이런 다른 이런 맨날 이제 뭐 안전거리 체결이나 이런 걸 잘 안 하던 팀이 있는데 예. 그래서 안전관리자 불러서 막 교육하고 이렇게 했던 팀이 있는데 그 팀이 어느 순간 보니까 안전거리 체결도 잘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바뀌는 모습은 보는데 그런 다른 경우는 이유가 있었어. 진짜 거의 드물긴 한데 열에 한두 팀 정도는 이렇게 바뀌는 팀들이 있어요. 아니 제 말은 예. 제가 질문했던 건 그게 아니라 지금 고순희 하고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얘네들이 잘 지켜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동료 차원에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면 앞으로 바뀔 거니까 요번만 좀 눈 감아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그게 잘 바뀌는 경우가 있냐 이 말이죠. 저는. 잘은 없죠. 그러니까 확률로 하면 한 10에서 20% 정도? 음. 10에서 20%는 굉장히 높은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험인데 네. 여수 화력발전소에서 일할 때 일입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사고가 2건이 났어요. 사고가 중대재해요? 중대성 사고가 2건이 났는데 네. 하는 사람은 16m에서 떨어졌고 어, 16m에서 보일러 네. 내부 개선 공사를 마치고 비계를 해체하던 작업자가 네. 16m에서 떨어졌고요. 그 네. 다음에 또 한 사람은 그 장비 기사인데 그 장비 사업주예요. 그 네. 임대 장비 저 주인인데 네. 그 사람이 그 와링 작업을 하다가 그 네. 번과 장치 센터핀이 떨어져 가지고 뒤통수 맞았습니다. 네. 근데 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고 났지만 네. 그나마 잘냈다고 한 것은 뭐냐면 네. 그 사람들이 안전 수칙을 잘 지켰기 때문에 네. 사망 사고로 연결되지 않았다. 네. 만일에 안전모 터널을 안 메고 적당히 맸거나 또는 그 고소의 16m 높이에서 떨어졌을 때
안전벨트를 걸었는데 이 사람이 껌껌한 곳에서 작업을 했는가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분진이 많다 보니까 그 네, 안전벨트를 맺는 그 단관을 해체해가지고 밑에 내리는 과정에서 그 밑에 사람이 단관을 잡아당기니까 클럼프, 클럼프에 안전벨트 고리가 걸려버렸어요. 네, 그렇게 해서 빠지면서 추락했는데 그런 것들 모든 것이 뭐냐면 작업자들이 안전수칙을 잘 지켰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났다. 네, 만일에 그 사람들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으면 사망했다. 네, 고로 사고는 누구든지 발생될 수 있지만 그 사고를 대비해서 안전보호를 착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뭔가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고 네, 오히려 잘했다고 본다 해서 그 후로 이제 내가 이제 병원에 몇 번 찾아갔습니다. 몇 번 찾아가고 네, 의사 선생님 하니까 진짜 48시간 이내 이식을 제대로 잘 찾아서 살았지 살아날 사람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후로 내가 이제 생각을 달리 해가지고 뭐였냐면 그 여수 우리 그 자꾸 그 사고 이야기를 아침 그 주회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안전 수칙을 지키는 거, 쭉 안전복을 착용하는 건 여러분이 최후의 보루다. 음, 아무리 안전시설이 잘 됐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잠재움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네, 안전시설 믿지 말고 반드시 안전복을 착용해라. 네, 이렇게 하고 나서 그 포상 제도를 내가 이제 했어요. 뭐 한 달에 한 10명씩 해서 10만 원 그 신세계 백화점의 상품권을 그 주었거든요. 근데 네, 너무 많다 이렇게 이제 하길래 네, 돈이 내가 내 예산으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이제 소장님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양해를 구하고 나서 그런 소장님이 또 나를 100% 믿었어요. 그래서 네, 그러면 내가 알아서 집행을 하되 더 이상 네, 사고는 없게 해야 된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그 작업자들하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우리 현장의 근로자들이 여수 현장의 근로자들이 네, 그 뭐야 장애 알을 둔 사람들이 많다. 네, 그 말을 왜 나한테 하느냐 하고 음, 내가 이제 반문을 했어요. 네, 반문을 했더니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 현장이 아니면 정말 바꿀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많이 봐줘라. 뭐 굳이 그 가지고 뭐 하지 말고 좀 봐줘라. 내가 좀 엄격하게 관리했는가 봐요 현장을. 네, 네, 작업자들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정도가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관리 감독자들은 전부 다 여수 사람이고 나는 네, 인천에서 내려갔고 내 네, 말을 믿고 나를 협조해 줄 사람이 그렇게 드물었어요. 네, 외로웠습니다, 사실은. 현장에 네, 안전 관리하면서 네, 우리 소장만이 나를 믿고 네, 소장만이 나를 믿고 그 내가 잘못되면 소장도 위험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저 지용태라는 저 나로도 사람이 있어요. 그 해군 하다관 출신인데 그 친구가 또 이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사람들한테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 좀 회사에서 좀 도와주면 안 되나 하는 말을 이제 하길래 야, 막 회사가 뭐 쌈짓돈이가 그 뭐 아무나 그렇게 막 하게 그건 어디든 어느 현장이든 다 그런 사람 다 있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나서 단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게 네, 네, 고민이 되면서 아, 그럼 어떻게 하지? 하고 여수시청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가지고 여수 작업자들이 명단을 가가지고 여수시청을 찾아가서 이제 여기에 그 이제 혹시 가정에 장애아를 둔그 사람들 이 중에 없습니까 했더니 딱 세 사람이 나왔어요. 세 사람이. 네, 보니까 지체장애하고 그 저 뭡니까 그 저기 그 지체장애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뭡니까 이 뭐라고 하지 그막 어린애 같이 행동하는 그런 건데 자폐요. 예? 자폐아도 있었어요. 아, 자폐도 자폐고 또 네, 그거보다 좀먼게 이 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그걸 딱 들으니까 야 안전관리에서 이런데 포상 핑계를 한번 이 사람한테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아침에 포상 그 한 달에 한 번씩 주니까 그런 사람 선발해서 포상을 주었더니 이런 말 하더라고요. 에이 겨우 백화점 그 여수 작업자들이 백화점 상품권 하나 주었다고 생색내려고 한다고 네, 그런 들으니까 좀 한 게 좀 억울하더라고요. 억울하죠. 예. 예? 억울하죠. 억울하더라고요. 이게 해봤죠. 예, 난 예, 나름대로 생각해서 그래 했는데 예. 생색내려고 한다 이런 그 말을 들으니까 아 진짜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우리 그 여수 작업자 중에 그 여수시청에 그 테너로 이제 합창하는 그 테너가 하나 있었어요. 이 예, 비계반에서. 예, 예, 이 비계반에서 이제 테너를 해서 여수시 합창단에서 이제 테너로서 활동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 내 친구의 동생이에요. 예. 그 친구가 야 그러면 이왕 그렇게 하는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그거 합니까? 그러지 말고 하려면 팍 풀어보세요. 팍 풀어보세요. 아이 이 사람이 나 여기 월급 받는 사람이야. 그 뭐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예. 그런 말을 듣고 나서 한 전체적으로 이제 아침 조회 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끌려가는지 모르겠지만 생각이 내가 끌려가는 느낌이 받지만 난 예, 여러분이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예,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나를 정말 실망하게 만든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여러분 만족시키고 여러분 나를 따라주겠나?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만 하면 돼요.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힘이 탁 풀려가지고 그래서 모든 게 종합해 보니까 내가 물질적인 게 아니라 관심을 가져주는 데 필요하다구나. 필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예. 그런 말을 들어도 나는 흔들림없이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여수활에서는 상당히 그 사건 이후에서 한 번도 없었고 그 여수활약이 끝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그 하동활에 갔었어. 하동. 예. 하동에 가니까 여수 사람들은 왜 지온 거 아닙니까? 경상북도로 경상남도로 온 거 저기 아닙니까? 근데 고소영은 제가 제 질문은 예. 이제 제가 저기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기서 내가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예. 하동에 갔는데 그 여수 작업자들이 같이 왔어요. 같이 지방이 달라지니까 그 말을 하더라고요. 잘했다고 그때. 그러면서 많이 협조를 해서 거기서 내가 영광스럽게도 정말 장관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은 아까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 안전 그러니까 행동하는 데 있어서 잘한 게 음, 아니었는데 어쨌든 동기부여시킬 요량으로 인해서 그렇게 예, 인센티브를 줬는데 동기부여를 꼭 그, 물질자만이 아니라 관심을 가져주는 게 작업자들한테 동기부여가 되더라 하는 결론입니다. 잠깐만요. 그 제가 궁금한 게 이종로 학원님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고순영 학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잘 따라주지 않으니까 당근을 주는 거죠. 자, 이거에서 이제부터 잘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해서 그 모습을 보는 그 잘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인센티브를 받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잘 따랐던 사람들은 되게 억울할 것 같은데요? 예. 분위기 완전 이상해질 것 같은데 그렇게 해버리면. 고순용 학우님처럼, 아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네,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네, 서로 간에 이제 신뢰하고 네, 관심을 가지고 서로 신뢰를 쌓고 네, 하면은 되는데 그 기간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진 않고 네,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작용도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상품권이나 이런 보상 제도가 이루어지고 뭐 세 번 잘 지켰을 때 뭐 몇 번 더 잘 지켰을 때 어떤 그런 기준에 들어오면 이제 보상이 그 이후에 이제 어떤 그런 제도화가 돼가지고 시행이 되고 할 때 이제 그런 기준이 있었는데 그거 이외에 좀 뭐 동기부여 차원에서 한다라고 했을 때 약간의 어떤 그런 잡음은 있기는 있습니다. 음.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주호 학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들이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고승영 학원님 말씀하신 거를 예를 들면 나만 타지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 지역 사람이고 서로 똘똘 뭉쳐 있고 근데 내가 어떤 명령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게 잘 안 되고 이거를 어쨌든 서로 간에 감정의 골도 깨버리고 좀 좀 응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 예를 들어서 뭔가 상품권을 주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게 효과적이라고 보세요? 저도 그게 계속 다 딜레마였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안전이 네. 원리 원칙을 하다 보면은 진짜 외로워져요. 저 혼자, 혼자만 적이 응, 되고 다 응, 그래요. 응, 그렇다고 이것을 내가 내 편법에 맞게 좀 어떻게 뭐 변칙적으로 좀 운영하게 되면은 야 너도 그 나물에 그 나물 아니냐.
어, 예. 저도 이런 안전관리하면서 그런 사람 참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꼭 원래 원칙대로 하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약간의 변칙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게 맞는 것이냐, 그런 애로사항이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게 참 이렇게 할 적에는 이게 맞는 것 같고, 또 저렇게 하다 보면 저렇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안전이 어떤 중용이라고 할까요? 그 음, 가운데 서가지고 이 맞추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거. 어느 부분은 일정 맞는 부분도 있지만요. 또 딴 데 보면은 아우 저 사람은 왜 저래? 이거 아니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원리 원칙만 딱 따지면은 야 저 사람은 진짜 너무 칼날이네. 뭐 진짜 저 사람은 놀지 말아야지. 아예 왕따가 돼버리고 저 혼자 일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사람도 같이 또 올려가지고 어떤 편을 봐주고 하다 보면은 야 저 사람 이렇게 막 휘둘리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그 중심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제 경험에 의하면은 그래도 우리 저기 규정 준수하고 원리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 그렇게 가다가 어느 정도 시간과 텀이 되면은 이제 좀 약간 느슨하게 놔주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쪽으로 저는 했거든요. 그게 나중에 가서는 초창기 때는 아우 찬바람 쌩쌩 불고 그래서 그럴 수 있는데 어차피 이거를 뭐 짧게 하는 게 아니라 1년 6개월이고 2년을 가다 보면은 아, 이 사람이 그냥 원리 원칙대로 하는구나. 이게 맞구나. 그 말대로 가이드라인에 있는 거대로 하는 거고 규정인 대로 하는 거고 규정인 대로 포상이 있으면 포상 제대로 맞춰서 주는 거고 거기에 벌점이 있으면은 아 이렇게 삼진아웃 해가지고 당신은 귀가하십시오. 저희 현장하고는 안 맞습니다. 해서 돌려보낼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처음에는 참 아쉽고 좀 뭐 날카롭고 할 수 있는데 그 계속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아 그게 규정이고 그게 준수니까 내가 잘못했어. 한 번, 두 번, 세 번 잘못했으면은 귀가돼서 갈 수 있는 거고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잘했어. 그러면 포상을 할 수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급적에서 그런 이제 뭐좀 딜레마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경험하다 보니까 아 그래도 처음에는 원리 원칙대로 균형을 지키고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되면은 좀 느슨하게 풀어줘가지고 내 편을 만드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냥 저는 그랬습니다. 그냥. 음, 어렵네요. 예. 표현은 그 중용이라고 아주 간명하게 표현하시면 그게 사실 그게 경험이죠, 그렇죠? 그 중간에 아슬아슬하게 잘 타고 가는 게 그게 진짜 그 경험이고 그게 역량인 것 같은데요. 근데 그 가장 안재호 그 학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이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수긍을 하는 이유가 맞습니다. 이 원리 원칙이라는 것은 그 너무 그쪽으로 가다 보면 자신이 그 속에서 이제 갇혀가지고 좀 외로워지고 그다음에 너무 변칙적으로 하다 보면 그 나중에는 죽도 밥도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욕을 먹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변화시킬 그 내용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자기네 동네니까 뻑뻑하겠지만 지역을 떠나서 같은 사람끼리 일을 하게 되면 또 반응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런 게 지역에 따른 그 어떤 그 이질감도 없잖아 있고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안전관리에서 이제 법 좋은 대로 딱딱 달달 외우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어느 정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위험은 최단으로 반영하면서 그걸 융통성 있게 좀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 자신도 이제 위험성 평가할 때도 그런 걸 많이 적용했습니다. 네. 하다 보니까 거기에 위험성이 있으면 내가 현장에서 항상 돌아다니죠. 항상 돌아다니고 그 위험이 제로가 됐다. 네. 건들린 장에 제로가 될 수는 없거든요. 네. 건들린 장은 위험이 제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에 따라서 맞춰서 제도도 이제 융통성 있게 이제 활용을 해야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있고요. 예, 저도 좀 더 부언하자면은 제가 잘하는 게 맞다고도 전 모르겠어요.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따라서 또 거기 또 상황에 따라서 또 뭐 회사가 어느 에 따라서 또 발초에 따라서 많이 틀릴 수 있는 건데 그래도 제 나름대로 또 기준을 가져가야 한다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안전관리로서 나의 기준은 이거야. 나의 기준이 이건데 여기서 잘하면은 포상이 되는 거고 여기서 잘못되면은 그렇게 뭐 감점을 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내 자신 스스로가 기준이 없으면은 말씀하신 대로 죽도 밥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기준을 좀 가지고 어떤 안전관리 그 운영을 좀 했으면 싶은 거고, 저도 이제 그걸
따라서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음. 안전관리자가 하다 보면은 이런 약간 딜레마가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S사도 좀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어떤 규정이 있고 가이드라인이 있으면은 그 가이드라인에서 어긋나면은 그냥 딱 가져서 야, 당신하고 우리하고는 이런 걸 규정했기 때문에 당신 앞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일례로 음주를 했어가지고 이렇게 치견해가지고 음주 나왔으면은 당신 일 못합니다. 그걸 뭐 많이 알고 했다고 해서 뭐 봐주는 게 아니라 이건 규정입니다. 당신도 알고 있지 않고 나도 알고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하십시오. 딱딱 끊어서 해주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근데 그거를 너무 초반부터 하고 하다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진짜 나 혼자만 그 적군이 되고 다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융통성 있게 좀 봐가면서 하는 게 또 그 안전관리자가 또 그 할 수 있는 그런 딜레마가 아닐까. 자, 기준 잡고 놀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뭐 그게 잘 하는 거겠죠. 네. 사고 안 나게끔. 네. 그럼 그렇습니다. 이정락은 그러면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어쨌든 우리 고실내 조직하다가 또 얘기가 자꾸 이쪽으로 갔는데 내가 뭔가 판단을 딱 내리기 위해서 어쨌든 우리 이정락 의원님 같은 경우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죠, 그러니까 총괄 책임자로서 뭔가 결정을 딱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강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뭔가를 어떤 기준 자체를 새롭게 수용하거나 뭔가 딱 어떤 결정을 내려줄 때 자기에 대한 어떤 자기 신뢰를 이렇게 높이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런 딜레마에 빠지시죠. 아, 나는 이게 여태까지 내가 경험했던 거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근데 내가 이 현장에서 이 많은 사람하고 다양한 어떤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이게 아닐 수도 있겠는데라고 하는 조금이라도 염려하는 마음이나 이런 게 생기면 또 그게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결정의 순간을 봤을 때는 보통 이제 총괄 책임자는 어떤 게 이제 현장의 회사의 이익인가, 그걸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현장이 어, 급하고 좀 저 사람들이 없으면 일이 좀 진행이 잘 안 되고 공정이 좀 뒤처지고 해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 조금 이제 안전 관리자들하고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해서 어, 조금 뭐 풀어줘라.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어, 바로 보내버려라. 말도 안 듣는 위험성이 있고 한다라고 하면 보내버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 것들이. 것도 좀 필요한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필요합니다. 확실하게 뭔가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거 보내야 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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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죠? 음. 예,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네. 안전관리자가 네. 요분들은 너무 위험한 이런 뭐지? 행동들과 상태들을 하겠는데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기 때문에 이제 건의를 하는 거죠. 수장님, 이 팀들을 예를 들어서 A팀 다 보내시죠. A팀 만약에 10명이라 그러면 근데 부장님은 아유 야 그 친구들 나가면 안 돼. 우리 일 안 돼.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저희 쪽에서는 제 안전 쪽에서는 내보낸 것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소장님은 어떤 말씀대로 회사의 이익이든가 뭐 공사 원가든가 공정이든가 이런 걸 반영해서 이 사람들 써야 한다고도 하시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회장님께서 이제 결정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제가 원하는 쪽으로 안 되면은 저는 이제 단성이 달죠. 말대로 소장님 이거 하시는 거 좋습니다. 대신 2, 3년 관련돼 가지고 제가 어떤 지도 조언을 해드리는데 안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전 책임 묻습니다. 그거는 음. 소장님께서 다 책임져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한 말 더 합니다. 음. 그렇게 하면 소장님께서 그래 그거는 네 말이 맞다. 대신 이거는 이제 뭐가 좀 급하니까 내가 요거는 감수하고 그 때문에 사고가 안 나도록 우리도 하자. 그리고 요번까지 막 딱 쓰고 다음 파스부터는 쓰지 말자. 이런 식으로 어떤 협의가 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베스트 케이스라면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는 뭔가 기준을 확실하게 확립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그냥 내보낸다. 뭐 이런 어떤 게 있고 하나는 공기에 따라서 이게 공사의 완성이 우리가 해야 되는 계약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도 그냥 간다. 이 두 결정을 둘 중에 하나를 내려야 되는데 가장 베스트 케이스면
공사 초기에 그런 기준을 확립할 수 있는 행동들을 보여줘서 사람들이 그걸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래서 돌가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다 계획 작업으로 뭔가 잘 끝낼 수 있게 이게 베스트 케이스긴 한데 실제로 현장에 있다 보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뭐 우리가 겪어왔던 뭐 갑자기 팬데믹이 돌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에 의해서 공기가 늦어질 수 있는 거고. 근데 거기에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또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자유롭게 서로 의사소통 되는 것도 하나의 고질의 조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게 안 되는. 야, 네가 뭐로 안다고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어? 공사에서는 내가 제일 잘하니까 씨 내 말대로 해.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재화 관님 같은 경우는 아니 내가 안전에 있어서 내 기준을 갖고 우리 공사장에 우리 현장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이걸 무시해버려? 그러면 그다음부터 똑같은 비등한 상황이 나왔을 때 보고 안 할 거 아니에요. 조언이라는 걸 안 할 거 아니죠. 아닙니까? 저는 또합니다. 너,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강직한 우리 간장가지고 주변에 이제 얘기하지만, 예를 들면, 서로 간에 신뢰가 깨져서, 너 엿먹어봐, 씨, 그러면 너 알아서 해. 너 내 말 안 들었으니까 그냥 잘못되고 있어도 놔둬버려. 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신뢰를, 그러면은 그거는 제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제가 근로자를 놔버리면은 그렇죠. 제가 이제 직무유기가 되는 건데. 보고를 할 때 신뢰를 가지고, 저는 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신뢰를 이거는 가지고 얘기를 하는 예, 거하고 보고를 법 하는 규정에 거하고, 의해서 아니면 회사 가이드라인 있지 않습니까? 그 라인을 구해서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저는 내보냈으면 좋겠는데 소장님은 그렇게 못한다고 하시니 자, 그러면 타협을 한번 보십시다. 자, 저는 이제 내보려고 하는데 손 안 나오시니까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얘기한 대로 뭐안 보내가지고 사고 난다 그러면은 그 누굴 책임지겠냐? 자, 그러면은 저는 지도 조언을 다 한 겁니다, 소장님. 앞으로 이국 사건에서는 저를 걸고 넘어지지 마세요. 저는 아예 딱 끊고 갑니다, 이렇게. 음, 제가 인정하겠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발전되는 거는 제가 책임질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까지 다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거 음. 가지고 소장님하고 많이 싸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구두상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아니죠. 증거 음. 자료 다 있죠. 이 사람이 뭘 해서 어떤 위반을 저질렀다, 뭐 범 몇 조를 위반했다, 뭐 우리 가드라인 몇 조를 위반했다, 한 번이 아니다, 세 번이다. 우리 규정 라인, 자, 세 번 아웃이면은 시자아웃, 삼진, 아웃 아닙니까? 다 문서 있고 사진 찍어 놨지 않습니까? 카톡에 다 공개되는데 누구누구 씨 무슨 작업하다가 뭐 했습니다. 누구누구 씨 무슨 자 1회입니다. 2회입니다. 3회입니다. 자, 3회 적발. 자, 귀가 주시하십시오. 근데 그걸 제가 막 못하니까는 수사한테 자, 이분 내보냅니다. 이런까지 다 손을 받죠. 근데 아까 선생님께서 된다, 안 된다 결정을 내려주시는데 만약에 내 뜻을 안 따라간다 면 저는 그러면은 이까지 다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는데 그 이후에 발생되는 어떤 사고 등의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구조상으로 받아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음, 저게 또 뭐라고 딴 말씀 까면은 아예 보고서까지 본사에다 올리죠. 자, 음. 이런 항목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추후에 문제 발생할 때는 저는 제 업무와 직무를 다 했습니다. 그걸 소망하는 거죠. 그까지 했는데도 나중에 뭐 진짜 뭐 속된 말로 인사사고 났습니다. 제가 그냥 내보내고 해줬는데 그 양반이 다음날 술 먹고 와가지고 불안정한 하다가 진짜 추락이다 하나 되면은 전 내보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저는 소장이 제 줘야죠. 직무가 있기 때문에 저에 대한 음, 거는 좀 면피서 나갈 수 있겠지만은 음. 소장님께서는 야, 그 말대로 안전관리자가 그 사람들 작업 배제하고 빼라고 하니까 조언도 했는데 그 말을 안 들으신 저기 손장 부장께서는 좀 책임 좀 크겠죠. 저도 이제 배울 적에 내가 빠져나갈 군형은 만들어 놓고 지도적으로 하고 하는 거지. 또 그렇다고 해서 제 일방적으로 다 할 수는 없는 건 아니니까 서로 아니, 협의해가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아니, 거죠. 빠져나갈 구멍 만들고 이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금 아유, 여수에는 한 서너 그, 번 그런 다녔습니다. 서너 번. 것들이 저는 그래서 근로자들을 뭐 말로는 믿는다고 그러는데 다 믿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 있잖아요. 저희 머리 위에 있어요. 안전관리자 음. 어떻게 연맥이 있는지, 관리자 어떻게 연맥이 있는지 다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말대로 한마디 했다고 해서 바로 누가 찌르고요. 거절 알아요. 그 규칙 조항, 법 조항, 작업 주지권 어떻게 되는 거야 있고 뭐 안 되면 몇조 위반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음. 다만 그냥 서로 좋게 좋게 선 넘지 않은 선에서만 이렇게 하는 거지. 다들 저희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 작가신 근데 분들이요. 저는 10년, 20년 현장의 뭐 S사, 뭐 안전관리 M사, K사 다 하고 있어요. 음. 예, 저희보다 더 깜깜이 위에요. 예, 작업자분들이요. 음. 아버님
내가 안전관리하는 그 기법이 뭐냐면 관리는 엄격하게 돼. 관리는 엄격하게 하되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잘못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개선이 꼭 그 엄격하게만 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 오히려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좀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부른다. 컨테이너에다가 조용히 불러서 상담 형식으로 이제 안전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의 의견도 물어보고 왜 이렇게 하는 건지. 근데 그 사람에 따라서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 반응은 진짜 다르지만은 내가 그 현장을 떠나고 나서 다시 두 번째 여수 현장에 갔을 때 어떤 말들이 있었냐면 역시 고순용이가 최고더라. 이런 결과적인 이야기를 내가 작업자들한테 많이 들었대요. 그 말 듣고 나서부터는 현장에서 여수에서 현장에 상당히 편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말이라고 하면 믿어주었대요. 믿어줬고 저도 군대식으로 다뤘습니다. 거기서 엄격하게 관리하되 그다음에 어떤 그 불안전한 행동이 극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좀 더 관대해지자. 그래서 별도로 상담실에 불러가지고 상담을 하고 또 상담을 할 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개선이 이야기 조금 있대요. 그러면 미운 미운 자식의 떡 하나 든다고 그러면서 포상을 좀 하고 했더니 음. 나중에 여수에 갔더니 역시 누가 낫더라. 왜? 내가 아니고 다른 안전관리자들하고도 업무를 많이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안전관리자들은 맨날 욕이나 하고 또 어떤 포상 같은 건 인색하고 또 여러 사람한테 좀 창피 주고 이러니까 그때 내가 이런 방식의 관리가 좀 낫구나. 역시 고순용이가 낫더라. 이런 평가를 받아가지고 다음에 그 저 LG 그 뭡니까 RFC인가 아니 LG RFC가 아니고 그 무슨 공사 갔을 때 상당히 편안하게 일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음. 근로자들이. 그래서 신뢰가 쌓인 결과를 거네요, 서로. 보면 네. 오랜 시간을 두고 음. 자기가 노력을 하면 알아주지 않을까 이런 결론을 제가 얻고 지금 뭐 지금은 과거 옛날 생각이 나면서 좀 이랬을 때 어땠을까 저렇게 했을 때 어떨까 하고 한번 논문 형식으로 야 소규모 현장에 이렇게 말 안 듣는 작업자들을 어떻게 다뤄야 이 소규모 현장에서 사망 사고를 줄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저기 뭐야 저기 그 고실료직의 5가지 핵심 사항을 그냥 풀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뭐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10시까지인데 10시 반이 다 됐는데요. 아무튼 재밌어서 괜찮네요. 네, 뭐 밤새도록 해도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원래는 항상 월요일 날 하는데 이번 주 명절이어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목요일 날 한 거고요. 제가 월요일 날마다 좀 이렇게 만나 뵙고 그 해당 차수에 해당 직전 강의에 주요 의제나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니까 도움이 엄청 되죠. 이런 살아있는 경험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고요. 오늘 참석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오랫동안 했어야 되는데 제가 막판에 갑자기 앞으로는 쓸데없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내용이 예, 그 여러분들 꼭 다음 단계로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윤 학원님, 예, 네, 파이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예, 주 월요일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수고하셨습니다. 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